(2021-22) 시즌 13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탈란타와 스페지아의 경기로 시작했습니다. 아탈란타가 5대2로 이겼습니다. 먼저 선취골을 내주고 시작했던 아탈란타였는데요. 큰 기대를 보고 데려왔지만 이상하게 잔실수가 많은 무쏘 골키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야말로 아탈란타의 불꽃놀이가 시작되는데요. 파샬리치가 7분 만에 동점골을 집어넣었고요. PK로 곧바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파샬리치가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자파타의 짐승 같은 드리블이 눈에 띄었던 장면이죠. 거기다 아탈란타는 무리엘도 추가골, 그리고 말리노프스키까지 골을 추가했습니다. 아탈란타로서는 많은 것을 얻었던 한 판이었는데요. 우선 무리엘은 부상 복귀 후 첫 골이자 무려 석 달 만에 골을 추가할 수 있었고요. 이상하게 이번 시즌 슈팅 0점이 맞지 않던 말리노프스키도 4경기 만에 골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스페지아도 한 골을 더 넣긴 했는데요.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졸라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기는 라치오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요. 유벤투스가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시작 전부터 결과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됐습니다. 임모빌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페드로 제로톱, 답이 안 나오는 공격진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치오에서 얼마나 무리키가 믿음을 못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교체로 나와서 딱 한 장면으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라치오는 허공에다 그냥 돈을 뿌려버린 셈이 됐는데요. 라치오에 무리키가 있다면 유벤투스에는 클루셉스키가 있습니다. 역시 많은 이적료로 영입이 돼서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갑자기 다닐로가 부상으로 실려나가면서 급하게 교체 투입이 됐는데 얼마나 폼이 안 좋은지 딱 한 장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경기는 PK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먼저 카탈디가 모라타의 다리를 걸면서 PK를 내줬고요. 놀랍게도 보누치가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또 다음은 레이나 선생님께서 이번에 또 예능 한 편을 찍으셨는데요. 상대 돌파에 갑자기 빛의 속도로 사라지시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뒤에서 태클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누치가 PK를 성공시켰죠. 여담이지만 조르지뉴가 PK를 계속 실축하면서 좆대버린 이탈리아 대표팀은 앞으로 보누치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승리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이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키에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키에사 돌파 아니면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밀란의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가 4대3 승리를 챙겨갑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골 많이 날 줄 알았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콰르타와 밀렌코비치가 모두 징계로 빠지면서 이번 경기 베누티가 센터백에 들어갔어요. 밀란은 토모리가 나오지 못하면서 가비아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둘 다 불안했죠. 하지만 사실 이번 경기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는 밀란의 골키퍼 타타루사누였습니다. 날아오는 코너킥을 잡았다가 놓쳤어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피오렌티나 골찬스를 그대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사포나라에게 원더골을 쳐맞았고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또 자신의 옛 선수에게 부메랑을 쳐맞았던 밀란이었습니다. 이후 블라우비치가 스코어 3대0을 만들어버리는데요. 밀란 출신 보나벤투라의 친정사랑이 있었죠. 밀란이 만회골을 성공시키고 테오의 어시스트로 3대2까지 따라가는 밀란입니다. 근데요, 테오는 분명 좋은 선수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위험지역에서 볼을 너무 끌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랬어요. 위험지역에서 볼 끌다가 뺏기고 그대로 상대 득점이 됩니다. 더 아쉬운 건 테오의 활약으로 또 한 골이 더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 때문에 한 골을 더 내줘버린 상황에서 저런 활약을 해봤자 세탁기 돌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어쨌든 선수들 부상도 있었고 실수도 아쉬웠습니다. 밀란의 이번 시즌 리그 무패 행진은 여기서 결국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사수올로와 칼리아리입니다. 두 팀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사수올로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미드필더 프라텟인데요. 벌써 인트르 같은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활약이 좋았습니다. 경기는 스카마카가 먼저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러자 케이타 발데가 미친 발리골을 넣어버리죠. 이번 경기에서 프라테시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끊임없이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서 공격 작업을 펼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 리코 지아니스에게 PK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라르드가 깔끔하게 성공시켰죠. 하지만 영웅이 될 뻔했던 프라테시는 이후 주앙 페드로의 발을 걷어차면서 이번엔 오히려 PK를 내주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2대2 무승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칼리아리가 이번 시즌 심각하네요. 지금까지 시즌 딱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데려온 감독 마짜리 역시 칼리아리를 구해내는 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볼로냐와 베네치아의 경기인데요. 베네치아가 놀랍게도 1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갑자기 오케레케가 베네치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골들을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도 결승골을 터뜨렸어요. 약팀이 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인 선수비 후역습에서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털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오케레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강등 1순위로 지목됐던 베네치아는 최근 놀라울 정도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 살레르니타나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주 여러 번 언급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 칸드레바의 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데요. 특히 특유의 그 킥 능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는 크로스에다가 역습 상황에서 쐐기골까지 만들어냈었죠. 현재 강등권과 승점 3점 차이로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는 삼프도리아를 유일하게 캐리하고 있는 칸드레바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시즌 5골,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리그 5골을 넣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인테르와 나폴리입니다. 많은 골이 터진 끝에 인테르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 시작부터 어려움이 예상됐던 인테르였습니다. 왜냐하면 데브라이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라노키아가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수비력 저하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선취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인테르가 과거 로마 시절 나인골란 때부터 유독 중거리 슛이 좋은 선수에게 자주 골을 처먹히는데 이번에도 귀신같이 지엘린스키에게 골을 처먹혔습니다. 하지만 인테르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바렐라의 슈팅이 쿨리발리 팔에 맞으면서 PK를 얻어낸 겁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라우타로가 PK를 실축하면서 어느 정도 PK에 대한 걱정이 있는 인테르, 이번에는 차라눌로가 찼는데요. 다행히 깔끔하게 넣었죠. 잘 찼습니다. 급기야 페리시치의 헤더골로 역전까지 만들어냈던 인테르. 완전히 기세가 올라서 라우타로까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라우타로가 가장 최근에 골을 넣었던 경기는 10월 2일 사수올로전, 그러니까 거의 2달이 돼가는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던 건데요. 본인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홈팬들을 향해서 사과하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골차로 뒤지자 급하게 메르텐스를 투입하는 나폴리였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미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점수는 3대2가 됐고 언제든 나폴리가 동점 내지 역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너무나 아쉬웠던 메르텐스였습니다. 한다노비치의 선방 한계도 있었지만 메르텐스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죠. 인테르 입장에서는 소득이 제법 많았는데요. 일단 인테르 이적 후 계속 부진하던 차라놀루가 최근 폼이 아주 좋아졌다는 점이 있겠고요. 이번 경기에 골을 넣었던 페리시치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샤흐타르전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거기다 이번 라운드 나폴리와 밀란이 모두 지면서 인테르가 승점 차이를 4점 차까지 줄일 수도 있었죠. 반면 나폴리는 드디어 계속 이어오던 리그 무패 기록이 끝나게 돼버렸고요. 하지만 단순히 1패 이상의 큰 타격이 있습니다. 오시멘이 슈크리냐르와 부딪히면서 얼굴 쪽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안화골절로 3개월 부상 진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승을 노리던 나폴리가 순식간에 그야말로 좆됐는데요. 존나 망했다는 뜻입니다. 나폴리의 가장 최근 우승은 마라도나와 함께했던 1989-90 시즌. 별을 달아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이번 시즌 우승 경쟁에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제노아와 로마입니다. 로마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제노아의 새 감독 안드레이 셰프첸코의 데뷔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웬 세파라키 어린 놈이 관심을 다 가져가 버렸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로마는 운이 참 없었습니다. 찬스를 제법 만들긴 했는데 아쉽게 슈팅이 다 빗나가고 말았고요. 전반에 미키타리안이 골을 넣었지만 아쉽게 이 골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타미의 손에 한번 맞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볼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운이 정말 더럽게 없었죠. 그러면서 무리뉴 감독은 후반에 공격진의 변화를 가져가는데 그때 투입된 선수가 바로 만 18세 펠릭스 아페나 기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페나 기안이 골을 넣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골을 더 넣었는데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존나 충격적이고 존나 카리스마 있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첫 골을 넣었을 때는 곧바로 무리뉴 감독에게 뛰어가서 안기는 장면을 보고 참 애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무리뉴 감독한테 약속했던 신발 사주라고 말하러 간 줄은 몰랐네요. 어쨌든 무리뉴 감독은 골을 넣으면 신발 사주겠다는 약속을 곧바로 지켰습니다. 다음은 베로나와 엠폴리입니다. 베로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최근 미친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는 시메오네가 이번 경기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토닌 바락이 선취골을 뽑아냈고요.
엠폴리가 동점을 만들어내자 후반 추가 시간에 타메제가 극적인 결승골을 뽑았습니다. 엠폴리로서는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던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빗나가게 된 것이 크게 아쉬웠을 거고요. 베로나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의 성적을 거두면서 9위까지 점프했습니다. 모두 새 감독으로 온 투도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리노와 우디네스의 경기는 토리노의 2대1 승리입니다. 브레칼로의 미친 골이 나오면서 앞서갔던 토리노. 그 다음은 진짜 개 난장판으로 골을 추가했습니다. 우디네스는 포리스티엘이 프리킥 한 골로 만족해야만 했죠. 역시 축구는 감독발인지 그래도 유리치 감독 덕분에 확실히 토리노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벨로띠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찬스는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쉬운 모습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제 응원팀 인테르가 드디어 1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아, 존나 감격스러운데 마지막은 자축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